안녕하세요. 깡여사 부동산 강형숙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금리, 이자가 저렴한 거겠죠.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 아주 착한 금리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 전세 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전세 보증금의 한도와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대출 또 기간이 연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자금 대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하는 방법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착한 금리를 제공을 해주는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대출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대출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파란색 내 집 마련 마법사, 밑에 있는 주택 전세 자금 마법사를 클릭해 보면 자, 8가지 문항이 나와 있죠. 이 8가지 문항의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이 질문란에 체크만 하면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조건은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떼보면 세대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아들과 딸 이렇게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 대부분 아빠가 세대주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세대원이라고 부르죠.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란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름까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직장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들 주민등록 등본의 혼자인 세대주가 됩니다. 자, 3번 질문을 보시면 대출자금 유형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5가지 상 이 해당하는 걸 각각 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란 이 뜻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건데요. 또 기관이나 기금의 청년 지원을 받고 창업하고 있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청년 전용이란 중소기업 청년 외의 청년을 말하고 나이는 동일한 조건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혼가구란 혼인한 지 7년 이내에 이거나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 등을 한 상태인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노후 고시원 이주자란 천정에 그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잖아요.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지어진 지 오래된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자, 이 4가지 위의 상품 중에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시면 이 마지막 해당 사항 없음에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4번 문항에 소득 금액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그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노후고시원 이주자는 4천만 원 이하여야 해당 상품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고자 하는 전셋집이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면 한 대략 25평 이하로 볼 수가 있죠.
자, 6번 문항에 자세히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여야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점 알아주시고요. 자, 7번 문항도 클릭하시고 8번 문항 고객님은 기혼이십니까? 예, 아니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리 우대 조건이 1, 2, 3, 3개로 나뉩니다. 이 해당 사항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좀 더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배우자란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다면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요. 0으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입력란에 공란이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 기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클릭. 자, 고객님이 입력한 정보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죠. 자, 밑에 금액을 보시면 자신이 어떤 대출 유형을 받을 거고, 그리고 대출 금액이 얼마고 대출 금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이자는 기본이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과 대출 연장이 최장 10년까지 된다는 점. 대출만 된다면 너무 좋지 않나요? 하지만 이 도시기금의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죠.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중은행이면 여기보다 이자가 높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당연히 있겠죠.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될 서류, 위에 서류 보이시나요?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란에서 정보 수집 활용, 요 동의만 클릭만 하면 이 많은 서류가 싹 줄어드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서류 때문에 은행에 두세 번 갈 일 있나요? 이렇게 클릭 몇 번이면 끝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대출 상담 시에 아무 곳에나 전화를 걸어서 대출 상담을 받으시면 위험하세요. 그쪽은 아주 높은 대출 금액을 제시하면서 나중에는 금리가 아주 세게 받을 수 있는 편법 업체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출 상담은 정식 직원이나 주택도시기금 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수탁 은행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부 상환해서 다시 재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환대출이라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일이 있었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예, 그분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을 그 보증금의 5%는 납입이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용불량자는 노노 안 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착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 그 버팀목이란 말하고 디딤돌이란 말이 보면 잘 나오거든요. 자, 이 버팀목 대출이란 말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이름이고요. 디딤돌 대출이란 말은 주택 구입할 때 이름이에요. 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깡여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